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송해 선생의 근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34년간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자,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도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했고, 이번에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KBS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직접 통화해서 알아보니까요, 송해 선생이 지금 현재 제작진한테 이제 둘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만두겠다 똑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은 이 MC 자리를 송해 선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실제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인지 다시 한번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 몸이 좀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KBS 제작진에서는요, 송해 뒤를 이을 새로운 MC를 섭외할지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송해 뒤 이으려고 오빠 이상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로서는요, 이 프로그램의 상징이기 때문에 송해 선생을 바로 하차시키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한다든가 아니면 병행하는 방식을 지금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 송해 선생이 입원한 것은요, 그야말로 이 건강에 심각한 무슨 이상이 있어서 입원한 것은 아니고 검진 차원에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로 검진 차원에서 입원한 건지, 아니면은 좀 심각한데 좀 아직은 언론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의 KBS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말 그만두겠다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걸 보면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해 선생, 저도 이 전국 노래자랑 좋아하는데요, 참 아주 어차피 언젠가는 이제 새로운 분이 나타날 텐데, 송해 선생의 좋은 점도 또 이어받고, 또 새로운 지금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는 이 패러다임에 맞는 또 이 MC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일요일 날 말이죠, 신선은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수도권 여론조사. 동아일보는 항상 보면요,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조사 내용을 보면 14, 15일간 이틀간 조사했어요. 이틀간 조사했는데 딱 보니까 서울은 압도적 우세,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동아일보 조사는요, 김은혜가 다소 앞서고, 그리고 인천은 인천의 경우에는요, 지금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세 군데 다 우리가 우세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서울의 경우에는 게임이 안 돼요. 오세훈 52.4에 송영길 27.2고, 자, 당선될 확률을 물어보면요, 51.3% 차이가 나요. 오세훈 65.3, 송영길 14.0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경우에는 이 김은혜가 37.2, 김동연 34.7입니다. 그리고요, 인천의 경우에는요, 유정복 39.6, 박남춘 32.5인데 박남춘 긍정평가가 높아요. 34.4대 부정이 2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후보가 높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의 재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게 강하다. 후보는 일은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경기지사의 경우에는요, 강용석 3.9, 인천 이정미 정의당 5.3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지역에서 이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 과연 이 최종적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강용석 지금의 후보죠. 강용석 후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 지난 6일 밤에
이거를 갖다가 한국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12일 날 발표했어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치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봐라. 당선인 선거 개입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했고, 강용석 TV, 그저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둘 다 통화를 한 것은 맞다.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록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강용석 후보가 입장을 또 달라요. 아, 기록은 없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요. 강용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준석하고 이 통화 녹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전화기에 자동 녹음 장치가 있어.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진중권 교수.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어제 CBS 라디오에서요. 강용석과 이준석은 조심하라. 예, 지난번에 지난달에 복당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때 통화 녹음, 녹취록 이런 것을 SNS에 공개하지 않았느냐. 둘 다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진중권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강용석이 누구인가? 여차하면 까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도 뭐 비슷한 생각이겠죠.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더군다나 당선인 신분에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비춰지는 행동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이미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어요? 줄고발. 이거 전부 각하 처분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니고 지금 사례로 봐도 그렇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가세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든 선거판을 바꿔보려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다. 그리고요. 이게 마치 대통령실과의 공방처럼 흘러가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흘러나온 거라서 인터뷰한 기자도 전화로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과는 이전에도 늘 전화를 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개입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제목을 언급하면서 이 기사는 좀 오버했다. 전화간 기록이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미 이 가세연에서는요 기록이 있다라고 또 얘기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개입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황당무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뻥 튀고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경고한다. 선거 개입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유 총괄선대본부장이에요. 강용석 후보의 이분이 CBS와의 통화에서 밝혔네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말을 주장한 것 같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적이 없고 통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일 금요일 밤 분명히 윤 당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대통령을 소환한 거, 불러낸 거, 이거는 강용석 후보의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대통령 당선이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나 법률적으로는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뭐 당선이든 뭐든 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선거 끝났는데 그리고 6일이면은 10일 날 취임하는데 그러면은 이 통화한 사실을 안 알렸어야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 차원에서 조금 윤심을 활용하려고 선의로 소환한 사실을 얘기했겠지만은 이 파장이 강용석 후보의 머리 정도 되면 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옛날부터 전화한 사이야. 이번에도 전화 받았어. 이 정도 하면 아무래도 표심이 있을 수 있겠지, 영향에. 이제 이걸 노리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건전한 상식적 판단으로 본다면 그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경수 후보 머리가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실수한 것이 아니냐,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계속되다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쟁점이지만 단일화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 강용석 후보의 경우에는 3번 TV 토론해가지고 당명 딱 빼고 결론 내리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김은혜 후보, 이 경기도 시민들 생각 좀 들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금 덜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미 강용석과 이준석 대표와의 악연은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준석 대표도 이거 싫어해, 단일화하는 거,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입장문을 내놓고 직접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페북에.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지금 강용석 후보가 제기한 단일화, 이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단일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도 당에서 단일화를 깊숙이 바라보는 분위기는 없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강 후보의 개인 결단이 문제다. 고할 거냐 아니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단일 후보가 되면 누가 후보가 돼야 되는지 이미 결정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는 거, 이거는 억지스럽다. 강 후보는 진보진영 정의당처럼 우파 내에서 독자 정당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강용석 후보 오늘 조금 전에 현충원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중대사퇴 안 한다, 일반적 사퇴 그런 거 절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 후보 단일화, 지금 김기현 선대위원장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 후보가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서 조금 결례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조금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후보 사퇴 단일화를 언급했어요. 이러한 김기현 이 의원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강용석 후보 오늘 또 다시 한번 내가 이미 밝힌 얘기, 단일화 룰까지 다 제시했는데 거기에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강력하게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건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생각 전혀 없다, 딱 잘라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강용석 후보, 이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전형적 물타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무슨 지금 할 말이 있느냐, 이 대표는 빨리 조속히 사퇴하라, 그래서 지방선거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또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아주 초박빙, 아주 유동적 상황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서 강용석 후보가 차지하는 지지율,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짧게 나오는 것은 작게 나오는 한 3%에서 한 7, 8%, 5, 6%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박빙, 오차 범인의 접전, 이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상 3파가 지난 14, 15일 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여기에서는 또 김동연 후보가 37.3대 김은혜 36.1로 높아요. 그리고 또 JTBC가 글로벌 리서치하고 조사한 내용, 이것도 14, 15일인데요. 똑같은 날입니다. 36.6대 35.9로 아주 초박빙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에서는 37.2대 김동연이 34.7,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중에 방송 3사, JTBC, 동아일보, 이 세 개 중에요, 동아일보만 김은혜가 앞서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 국면에 돌입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강용석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지금 부인하고 나선 거, 이거는 상당히 김은혜 후보한테는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판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과 강용석과의 이러한 사감이 판 자체를 깨는 일이 없게 되기는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방법을 통해서라도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오세훈 후보는 이 게임이 안 되게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오차범위 근접한 이런 지점에서 말하자면 이 유정복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경기지사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요동치는 국면, 그러니까 이 가변성이 굉장히 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 행복, 이번 경기지사 선대위원장이니까 거기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